진행되면은 현대에서도 심의 결과가 나와야 차를 수리할 수가 있고 조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돼서 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말만 프리미엄, 현대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단순히 현대차 혼자서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인터뷰를 보시고 아마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센터 직원 모두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차량 인수 후 스티어링 휠 떨림, 엔진 떨림 등으로 하자 심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GV80 차주가 저희와 5개월 만에 인터뷰를 다시 진행합니다. 차주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5개월 만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다시 제보를 주셨다는 건 당연히 좀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을 놔서 그런지 그냥 뭐라고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돼서 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 인터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현대차는 국토부 인증이 아니라 셀프 인증 후에 차를 출시한다는 걸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레몬법 심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 기록을 좀 조작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고, 그리고 엔진 떨림하고 스티어링 휠 떨림에 대해서 서비스센터 직원은 정상이다. 그리고 조립을 다시 했지만 조립 분량은 아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고 말을 하니까 고객님 좀 표현이 과하시다. 좌우지간 비상식적인 상황이 좀 계속됐었는데요. 저희 방송이 나간 이후에 1차 하자 심의를 진행하셨고, 현대에서는 반박 자료를 준비 후에 2차 심의하도록 결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은 1차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고, 여기서 말하는 현대차의 반박 자료는 또 뭔가요? 정확히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작년 7월 첫째 주쯤에 제가 하자심을 접수했었고 여차저차 그때 제보한 것처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다가 민원 올리니까 안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접수가 돼서 10월 16일쯤에 1차 심의를 했는데 심의관의 내용이 제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좀 검증된 게 아니니 제 차를 국토부 그 예약기관에 가져가서 평가를 하고 현대에서도 이를 반박할 만한 정상이라는 자료를 준비해서 2차 심의를 하자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대차가 여기서 말하는 반박 자료가 어떤 걸까요? 이건 이제 엔진 떨림이나 핸들 떨림 이런 게 정상 수치에 들어오는 그런 자료를 갖고 와라. 그쪽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심의를 할 때 저는 인제 문제가 있다 주장하고 현대에서는 문제가 없다. 정상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저한테는 차를 국토부 예약기관에 가져가서 평가를 받고 현대한테는 엔진 떨림하고 스티어 떨림이 전혀 문제가 없고 일상적인 범위 아니다. 이런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2차 심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예. 올해 1월 28일에요. 2차 심의 없이 하자 심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써주셨는데 그러면 2차까지 가신 겁니까? 아니,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가 일단 하자 심의가 진행되면은 현대에서도 심의 결과가 나와야 차를 수리할 수가 있고 조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끝나고 수리든 교환이든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예. 결국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대략 6개월 동안 차 수리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갓난 애기도 있고 노부모도 계시고 계속 그 차를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차 수리 목적상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써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심의 기간인 동안에는 차를 전혀 수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제가 하자 재발 통보를 올리거나 예약을 하려고 해도 현대 측에서는 계속 연락이 와서 일단 심의가 진행되면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차를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끝나고 자기네가 수리를 해줄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건 명시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 중재위원회에서 어떤 통제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사 측에서는 당연히 조치 결과에 따라서 차를 환불해주거나 교환해주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거를 손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보를 주시기로는요. 2차 심의를 취한 이유가 리콜센터와 하자 심의위가 하자 심의 진행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1차 하자 심의 끝나고서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 국민신문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심의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내 차 가서 청구하고 2차 심의 날짜를 잡아달라,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을 달라 계속 수차례 올렸는데 뭐 계속 그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오히려 뭐 이미 답변이 완료됐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진행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하고, 또 니코센터에서도 제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서 자기네가 무슨 위원회를 열었대요. 자기네가 봤을 땐 로직 문제고 뭐 전혀 일상에 문제가 없는 문제다 하고 전별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리콜센터에서 제가 보내준 자료 제대로 보고 또 조사를 제대로 했고 하자심의위원회에서도 제 차를 가져가서 평가를 하고 그랬으면은 제가 취하를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조치를 안 해주니 차는 뭐 6, 7개월 동안 붙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하를 좀 많이 화가 났지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든 법인데 그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든 법을 가지고 빨리 진행하고 절차가 진행돼야지 저도 결과에 대해 납득을 하고 뭐 수리를 하든 교환을 받든 이런 조치가 될 텐데, 뭐 접수를 작년 7월에 했는데 1차 심의는 10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2차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10, 11, 12일 약 4개월 동안 5개월 다 돼가도록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절차 진행도 없고 2차 심의 구성 얘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건지 어디 편을 들어주는 건지 좀 의심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대차와 합의서도 작성을 했다고 써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절차와 내용을 공개할 시에 세배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상관없고, 제가 그 내용을 발설한다거나 이후에 동일 증상에 관련해서는 자기네가 어떻게 고쳐주겠으니 이거 갖다가 다시 문제를 삼을 시에는 그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고,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던 합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동일 문제를 또 하자심의 통보를 안 하겠다는 요 조건이었으니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적어주시기로는요, 금전적 물질적 부상이 아니고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합의했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을 어디 가서 말하면 차 수리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어차피 그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문제 해결책이 나오면 고쳐주겠다, 토종의 서비스 정도 이렇게 제공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문서에 적은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일단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차 피해 보상 받는 거는 둘째 치고 차를 좀 제대로 고쳐주고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언급하진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금전적 물질적 보상 받은 것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 들은 내용은 정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사실 뭐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그 하자 심의 진행 중에 녹음도 불가능하고 그 심의 내용을 함부로 발설 안 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시비가 가능하다. 이거는 하자 심의위에서 확약서를 받아가는 겁니까? 네, 뭐 시작하기 전에 확약서를 줍니다. 이거 써야지 진행이 된다고, 함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근데 제가 그 법적인 내용을 찾아봤는데 그걸 써야 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어쨌거나 확약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만 확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은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근데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잖아요. 들어보셨을 때 실제로 이 내용을 외부에 발설을 하면 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는 이미 인터뷰 예약까지 다 돼 있고 공개를 위해서 달라고 자료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이제 더 이상 자료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찍은 차량 문제 동영상 사진은 저의 일반적인 주장일 뿐 확인력이 없다, 그래도 믿을 수 없다라든지 뭐 자기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네 위원회 위원들은 봉사활동을 왔는데 내가 그 피해자가 성격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묻는 말에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위원회 진행하는데 저는 저 개인 혼자 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변호사하고 정비 전문가 2명이 온다던가 그래서 총 3명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차주분께서는 같이 문제를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네, 이제 저는 혼자 갔었고 현대 측에는 변호사, 그다음 정비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이쪽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고요?
네, 보내주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뜸도 안 해놓고 맨날 답변이 완료됐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 조사나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해당 직원이 계속 답변을 한다던가 마지막 민원은 제가 올린 민원 번호도 아닌 것 같다가 답변이 완료됐다고 답변을 하는 거 보고서 장난치는 건지 어떤 건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접수하신 민원 번호랑 답변이 온 민원 번호랑 달랐나요? 네네. 아, 그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답변을 한 거겠네요. 전화해봤는데 그 해당 직원한테 자기네들도 화장실위원회 이렇게 민원 와서 달라고 답변을 하니까 자료를 달라 계속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줄 수 있다. 뭐 그래서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감사실에 전화해보니까 감사실에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그 녹취록도 보내드렸는데 본인들이 녹음하고 녹음 파일 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인원들도 맞다고 주기로 약속했다. 인정하는 그 녹음본도 보내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약서를 쓴다든지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주러 만드는 법을 심의하는데 피해자가 찍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은 피해자 일방적인 주장일뿐 공증된 게 아니다 라든지 제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을 때 말을 끊어서 뭐 차주분이 성격이 급하다 뭐 묻는 것만 좀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든지 뭐 저는 혼자 갔는데 상대편은 여러 명이 왔다든지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는 연락이 없었다가 2월에서야 연락이 왔는데 그 바뀐 담당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담당자는 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리콜센터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차를 5월에 받았는데 6월달쯤에 이렇게 최초 민원을 넣었을 때 리콜센터에서 차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줬는데 한 달이라도 안 읽어보고 두 달이라도 안 읽어보더라고요. 당신네들이 보내달라고 보내줬고 검토하고 어떻게 조치될지 설명해주겠다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왜 안 읽어보느냐 이 민원을 넣었더니 리콜센터 측에서 9월달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아닌 분이. 그래서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담당자가 지금 자택근무 중이니 오면은 연락 주기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이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가 제가 민원을 다시 올리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감사실 쪽으로. 그때 하는 소리가 보내주신 자료는 받고 핸들 떨림은 위원회에 거쳐서 로직 문제라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할 말 없냐 사과 같은 거 할 말 없느냐 했더니 오히려 승질내면서 자기 짜증내면서 자기네가 사과를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건요. 저희 1차 인터뷰 때 서비스센터 직원이 그때 말하기로는 도로 노면 문제로 스티어링이 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립을 다시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수리를 받으신 건데 그럼 지금은 차 상태가 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엔진 떨림 관련된 거하고 조립 불량 문제는 아직까지 수리 못 받은 거고 핸들 떨림 관련돼서는 그때 이후에 수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핸들 떨림 문제가 차를 끌고 나가서 시동을 걸고 나가면은 브레이크를 한 10번 밟으면 5번 이상 나타났던 거고 지금은 수리받은 이후 지금까지 딱 3번 나타났었습니다. 증상이. 어쨌거나 간헐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리콜센터 직원들이 또 실수했었던 게 제가 제 차를 연구소 직원들한테 제공해서 그 문제의 수리 방법 찾아서 좀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리콜센터 직원들은 그런 것도 전혀 파악 못하고 또 뭐 그런 문제를 제가 제보를 하면은 여러 건이 와야지 자기네들이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카페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은 수십 건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보내준 것만 해도 수십 건이고 엔진 떨림 문제 통화하면서 카페 검색해보니까 423건이 뜨더라고요. 엔진 떨림 문제로. 예. 이렇게 뜨는데 왜 당신네들 조사를 안 하느냐. 당신네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거는 날 특별 대우 해주는 게 아니라 하게 돼 있는 업무만 해달라. 이 정도 문제 받으면 차를 섭외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수한 것도 용서해 줄 테니 대신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차를 제공받아서 엔진 떨림 문제라 핸들 떨림 문제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그 자료 쳐라. 그럼 내가 더 이상 징계 요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안 올리고 넘어가겠다 했는데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리콜센터 참 더 말하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그러면 어쨌거나 리콜센터에서는 엔진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이야기는 안 했고 핸들 떨림 문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티어링 휠 떨림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비록 이쪽에서는 안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로직 문제라고 일단 결론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로직 관련해서 수리를 하든지 업데이트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전혀 뭐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 이미 그 수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제 차로 연구한 이후부터 그다음부터 카페 보면은 수리는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 밟을 때 핸들 떨림 문제뿐만 아니라 핸들이 LFA나 HDA를 꺼도 자기가 조향에 개입할 때도 있었고
또 HD2를 피고 다니면 차선이 가운데를 유지 못하고 계속 이쪽으로 떴다 저쪽으로 떴다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 다 정상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해당 직원 징계 요청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에 실제로 좀 조치가 있었습니까? 계속 그 녹취록도 보내드렸지만 서정이라는 사람이 와서 좀 치아해달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대로 각 크림별로 차를 갖다가 현대차 관계자 말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 없다는 자료를 보내주면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그것까지 해주면 취하고 넘어가겠다 했는데 자기네 검토하고 연락하겠습니다. 한 게 2월 초인데 여기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최초 접수 이후에 심의까지 3개월이 걸리셨고 그 최초 심의 접수 이후에 7개월 정도가 수리가 불가했고 그리고 1차 심의 이후에 5개월 정도를 심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질질 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차주 입장에서는 좀 어떠십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레몬법인데 이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건지 제조사를 보호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비슷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제조사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소비자가 좀 마지막으로 기대할 것이 국토부라든지 리콜센터일 텐데 오히려 이쪽도 문제가 되는 거를 차주한테 좀 입증을 해와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좀 과정에 계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뭐 말로는 1차 심의 때 차주가 입증을 해와라 그건 비슷한 내용인데 돈을 들여서 민간업체 하지 말고 국토부야 안전관리공단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평가를 받고 자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라고 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올렸던 건데 그쪽에서는 어떠한 답변하고 어떠한 도움도 안 주더라고요. 이걸 나한테 증명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납득이 안 되죠. 제가 자료를 보내줘도 리콜센터에서는 차를 갖다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위원회만 열어서 문제 없다 결론 내고 차 갖다 연구했냐 안 했다 연구위원회에서 이상 없다 결론 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빨리 심의를 진행하고 차 수리를 받고 어떤 조치를 해줘서 빨리 진행해야 될 건데 자기는 오히려 더 여유롭게 끝나고 10월달에 끝났는데 1월 말까지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안내도 안 해주고 10일째도 안 잡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다 어이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다음에도 현대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전에 올라온 동영상 보면 댓글 보면은 아니 뭐 제네시스 살 돈 있으시는 분이 왜 그거를 이렇게 다신 분도 있고 자, 이 정도면은 차주가 좀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구매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현대에서도 약속한 수리를 제대로 못 해준다고 하면은 과연 국산차를 다음에 다시 살까 하는 의문점은 저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좀 GV80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좀 조언 같은 걸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그 여기서도 나왔듯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매를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지금처럼 좀 이렇게 목숨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나중에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일단은 저도 피해 보상 받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제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뭐 5만 사람 모르는 사람들까지 끌어서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관련된 관계자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뭐 저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시간에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했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V80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 어떻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냐?